결혼하면 무조건 바람 피우는 여자 특징. 이거 클릭하신 분들은요, 좋은 여자 만나고 싶을 거예요. 바람 피는 여자 걸르고 싶고. 그러니까 미혼이신 분들은 특히 다 그럴 거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내 와이프가 여기에 해당되나? 그럼 안 되는데 하시는 마음일 거예요. 그쵸? 사실 남자로서 내가 한 헌신, 책임감 이런 가치들이 헛되지 않게 이런 걸 고마워해주고 감사할 줄 아는 여자, 이런 여자 만나고 싶어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부부 상담 많이 하다 보니까 15년간 1만 명 가까이 상담하면서요, 외도하신 분들, 또 그 배우자의 외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가장 많이 만나거든요. 저는 특히나 이제 남성분들 상담하는데 본인이 직접 외도를 해서 오신 분들, 또는 이제 아내 외도로 이제 괴로워서 오신 분들 뵙게 되는데요.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험 통계상으로 느껴지는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바람 피울 요소들을 아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결혼 전이면 걸을 수 있고요. 이미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내 아내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바람 피우는 여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자, 말씀드릴 세 가지 이 삼박자가 골고루 어우러지는 경우인데요. 자, 첫 번째, 결핍이 일단 크고요. 두 번째, 그 결핍을 내가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동시에 충동성이 높은 여자입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결핍이 큰 바람둥이. 자, 이분들은요, 남자가 애정을 막 주고 사랑을 줘도요, 잘 받질 못해요. 그러면서 막 도망가요. 회피해버리죠. 근데 왜 회피하냐? 약간 불안정하게 애착을 맺는 습성들이 있으셔서 그런데요. 누군가가 애착을 해줄 때 내가 원하는 남성상을 이렇게 딱 만들어둬요.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면 조금 안정감을 느끼지만 거기에 들어맞지 않는다? 그럼 그때 탁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유지해온 결핍이 습관처럼 쭉 이어가는 경우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나한텐 이게 익숙한 거예요. 습관이 돼버릴 만큼. 그래서 애착해줄 사람이 다가오면요, 탁 돌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애착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애착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난 다정한 남자가 좋아. 내 남자는 다정해야 돼. 다정하게 대해주면 안 돼. 막 이거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이 있다고 쳐봐요. 이분들의 남자친구나 남편들 입장에선요,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경쟁해서 막 치여요. 그럼 내가 어떻게 내 여자한테 매번 다정할 수가 있겠어요. 와, 죽겠고 일하느라고 막 치열한데 오빠 나한테 너무 소홀해졌어. 변했어. 날 방치했어.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다정하기만 한 남자를 찾는 겁니다. 근데 사실 남자들이 경쟁하고 살아남고 일하는 게 얼마나 치열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버는 이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책임감 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이런 헌신, 책임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 하나도 없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그러면서 오빠 왜 나한테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다정한 남자 찾아서 애착하죠. 근데 그 남자도 안 다정해지면 어때요? 갈아타요. 이렇게 계속 자기가 원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을 계속 갈아타는 거. 이분들이 성장 과정에서 뚜렷한 결핍이 있습니다. 애정 결핍, 그리고 모성의 결핍, 이런 것들이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결핍을 해소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흔한 케이스가 분리불안이 있는 경우예요. 분리불안이 뭐예요? 어린 시절에 나를 키워준 주 양육자나 주 애착 대상과 이렇게 분리되는 거,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아이가 부모나 애착 대상에게 좀 과도하게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상이 보이지 않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심리적 불안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이 막 쌓이고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는 거, 내가 방치되는 거, 또는 내가 버려지는 거, 이런 거에 두려움이 굉장히 큰 어른으로 자라나요. 그래서 이분들은 헤어지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요. 흔히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바람 필 거였으면 먼저 정리하고 이혼하고 폈었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분들은 분리불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먼저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 시작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내 불안은 네가 해결해줘야지, 나는 그런 사람 찾고 싶어 라는 심리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나를 안정시켜줄 이런 대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에 분리불안 높은 여자분들은 바람기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 세 번째, 높은 충동성입니다. 자, 결핍이 크고 불안하다고 다 바람 피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 높은 충동성이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결핍을 채우기 위한 그 실행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건요, 책임질 수 있는 충동성이냐 아니냐인데요. 사실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충동적인 거, 뭐 이런 건 우리가 기분파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기분 좋으면 좀 돈도 더 쓰고 또 뭐 애들 용돈도 더 주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 좀 즐겁게 하는 에너지가 있죠. 이런 분들 보면 나는 못하는 거를 다 하는 다른 사람 보면서 대리만족도 느끼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감당하지도 못할 걸 자기 기분에 따라서 저지르고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이걸 수습해야 하게끔 만드는 사람, 이런 분들은 충동적이기만 하고 책임감은 부족한 거니까 사실 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여자죠. 감당할 수 없는 소비를 한다거나 그로 인해서 막 빚이 몇 천만 원이야, 또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약속이 막 획획 바뀐다, 이런 경우라면 높은 충동성, 그러면서 동시에 책임감이 낮은 거, 이런 것들 의심해 볼 수가 있다. 말씀드린 3가지 유형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이런 분들은 잘 거르고 좋은 여자 만나시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좋은 남자가 되면 자연스레 좋은 여자가 날 선택하려고 오겠죠? 그럼 바람 피우는 여자 말고 내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여자를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거에 반대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어요. 내가 화투 치는 걸 좋아하면 주변에 도박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요. 내가 술을 좋아하면 술 좋아하는 사람이랑 어울리게 돼요. 따라서 내가 위에 말씀드린 바람둥이 여자와 비슷한 성격이다, 이러면 나 또한 바람둥이 여자를 만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특징들과 반대되는 사람이 되면 바람둥이 여자들은 아마도 저절로 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그 반대의 사람이 뭐냐? 첫째, 결핍이 있으나 스스로 잘 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연애하는 패턴, 관계 맺는 방식이 불안형인지 안정형인지 나 자신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동시에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애착하고 있다면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배워가기 전에 선행돼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뭐가 선행돼야 될까요? 내가 불안형인지 안정형인지 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내가 관계를 맺는 방식, 패턴들은요, 나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돌아보면 자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2번째, 걸러야 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은요, 결국 자신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다른 여자가 어떤 성향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가 있겠어요. 나는 뭐에 예민하고 뭐에 욱하는 사람인지 나를 알아차리는 건요, 결국 내가 느끼는 감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욱하고 올라오는 순간, 뭐가 하고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기분이 나쁜 순간, 그때가 나를 알아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쟤 뭐야? 저 새끼 뭔데 이렇게 짜증나게, 막 이런 감정이 탁 올라오는 순간, 나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하고 질문의 방향을요, 나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상식 밖의 일을 겪었을 때 느끼는 분노들은 이해하지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욱하는 성향이 있다든지 다른 사람은 화가 안 나는데 나는 화가 난다, 이런 상황이 놓였을 때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 유난히 더 화가 많이 나지? 라고 질문의 방향을 나로 바꿔보는 거예요. 자, 3번째, 책임감의 크기입니다. 앞서 제가 충동성 말씀드렸죠. 근데 충동성이요,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왜냐? 갑작스럽게 뭔가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건요, 그만큼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자, 리더들 봐봐요. 조금 충동적이고 또 갑작스럽게 뭔가 확확 바꿨을 때 그런 리스크, 또 책임져야 할 결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누가 감당해요? 결국 리더들이 감당하죠. 본인이 감당을 하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결국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충동적인 선택,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또 감당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느냐는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의 크기로 결정된다. 정리할게요. 결혼하면 바람필 것 같은 여자들의 특징 말씀드렸어요. 자, 결핍이 크고 결핍을 다른 사람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충동성이 높은 여자. 이런 여자 가까이 있다면요, 잘 피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특징과 다른 성격의 남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바람둥이 여자 만나지 않을 거고 좋은 여자 만나실 거예요. 저는요, 매 영상 찍을 때마다 악플을 두려워하기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내려고 애씁니다. 여러분들 돕는 일 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하우투라이프 심리상담사 신아라였습니다.